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풍수지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풍수지리 계파입니다. 여러분, 풍수지리에 계파가 있다는 말씀을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풍수지리학에도 계파가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도선풍수 전수받은 과정, 또 도선풍수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계파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박민찬이가 도선풍수를 전수받았다는데 계파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풍수지리학의 계파는 4가지가 있습니다. 법안계, 도안계, 신안계, 문안계, 이와 같이 4가지 계파가 있다. 우리나라에 지금 풍수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약 2만 명이라고 그래요. 2만 명이라 하더라도 이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파별로 풍수지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계실 텐데요. 다 자기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라는 거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풍수지리 학자들이 왜 자기만 잘났다 그러느냐 이렇게 말을 외부에서는 말을 하죠. 그 참 모순입니다. 정말 잘난 사람이 잘났다 그러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못난 사람이 잘났다 그러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풍수지리에 그 계파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풍수지리 우리나라 하는 사람들한테 풍수지리가 계파 있는가? 그럼 있다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없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그러면 계파가 무엇인가? 무엇이 있는가? 몇 가지가 있는가? 그러면 다 대답 못해요. 단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어두워요. 풍수에 대해서 기본 상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최고라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자, 이 계파는 4가지가 있는데요. 법안계와 문안계라는 풍수는 이 오행설 풍수, 즉 중국에서 넘어온 풍수입니다. 한나라 시대니까 15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풍수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행설 풍수는요, 맞지 않는 거예요. 중국 풍수는. 왜 맞지 않는가? 이 풍수지리학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2가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형상과 기.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 건데, 이 오행설 풍수라는 건 뭐냐면, 오행이라는 게 뭡니까? 목화, 금, 수, 토.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가 5가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행이라는 것은 만물을 얘기하는 건데, 만물을 말하는 것은 풍수 보는 논리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형상을 보는 논리하고 만물을 보는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봐야 정확하게 말하는 건데, 만물을 자꾸 얘기한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음양오행이라고 그랬어요. 음양오행. 그러니까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주팔자 풀어보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풍수 논리 핀다, 풍수 지관을 한다, 몇 자리 잡고 집터를 본다. 왜냐? 이 오행으로 풀어서 무슨 길지 명당을 잡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문안계, 법안계, 이 오행 풍수하는 사람도 산을 봐요. 보는데 산을 보는 건 약 제가 보는 건 3분의 1밖에 안 봐요. 그리고 오행, 음양 오행으로 맞춘단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풍수지리 오행설은 바로 사주팔자 풀어보는 공식이 되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풍수지리가 우리나라의 98%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풍수지리가 공식적으로는 2100년 전에 진시 왕이 있을 때 2100년 전에 최초로 중국서 시작이 된 겁니다. 주선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풍수를 주장했을 때는 그 신빙성이 있으니까 풍수가 신뢰가 되니까 뭐 이 풍수라는 게 나왔겠죠. 그런데 당시 진시 황제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면 이 지관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명당을 잡아주면 내 후손하고 다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명당에 쓴 만큼 인물이 되니까. 그러니까 진시황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선도를 모함으로 피살시켰어요. 그리고 책만 뺏은 거죠.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명당을 잡으려니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음양오행 이런 식으로다가 보려니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진시 황제가 이 책을 또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500년 전에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그 사람도 역시도 정말 이게 위험하단 말입니다. 자기 왕들 자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 역시도 또 모함으로 피살을 시키고 책만 뺏었어요. 책만 뺏어서 돼버리니까 맞진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조상의 미호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 책도 없고 그런 명확히 보는 지사도 지관도 없이 이 소문으로만 조상의 미호가 좋으면 잘 된다는 소문으로만 가지고 이 전국에 알려지다 보니까 너도나도 명당 찾느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조상묘만 좋으면 된다는 그래서 정확하게 할 줄 모르면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명이 내려졌는가 하면은 명당을 찾는 자에게는 구족을 멸한다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소문이 우리나라 일본까지도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넘어온 것이 법안계, 문안계 풍수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풍수지리학이 98% 하고 있으니 이게 올바로 맞을 리가 없죠. 제가 다녀봐도 묘를 쓴 거 보면 알아요. 아, 이거는 중국 풍수지리가 썼다. 왜냐? 부자되는 형상으로 써야 맞는데 망하는 형상으로 썼거든요. 이게 음양 오행으로 맞추다 보니까 방향을 형상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오행을 맞추다 보니까 잘못 맞추는 거죠. 좌향을.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형상을 두고도 망하는 데로다가 좌향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활용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묘지가 잘 쓴 묘지가 거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계파 중에 법안계, 문안계라는 것은 바로 중국 음양 오행설 풍수지리다. 이 오행설 풍수지리는 사주팔자를 푸는 공식이지 묘지 잡는, 집터 잡는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풍수는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도안계 풍수가 있습니다. 길도자죠. 도를 통하거나 영적으로 신적으로 보는 풍수지리학입니다. 그러니까 풍수 이론도 없이 영적으로 신적으로 가르쳐주면 가서 잡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야, 이거 정말 신이 정해준 자리니까 이거 명당을 잡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은요, 그거 신빙성이 없는 것이 풍수하고 신경성. 풍수는 만물의 형상을 보고 잡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어떤 논리가 약하죠. 논리가 없어요. 왜 자청령이 어떻고 우백호가 어떻고 주작이 어떻고 저 산의 형상이 이런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논하기가 곤란하죠. 과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한계 풍수, 대표적인 풍수가 우리나라에는 98년도에 돌아가신 그 손석호 선생이 있죠. 그분이 땅속에 뭐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게 가짜로 판명됐지만 그런 분들이 신한계 풍수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풍수가 옛날부터 정확하다면 아마도 지금 무속인들이 풍수지리가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한계 풍수는 논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공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안계 풍수 말씀드린 거예요. 도안계 풍수는 가치가 없다. 제가 공부한 것이 이제 신한계라고 그랬죠. 신한. 만물의 형상을 귀신같이 본다는, 한치의 오차 없이 본다는 이런 풍수지리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형이 하학입니다. 못 배운 사람도 풍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그 형상만 정확하게 보고 혈자리나 집토만 정확하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논리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과학적이면 왜 과학인지 이런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지. 논리를 피고해서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죠. 정확하게 잡는 법만 알면은 말을 못해도 풍수지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하학이다. 못 배운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풍수지리학이다. 저는 늘 주장하지만 이 풍수지리학은요, 남녀노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자연 공부이기 때문에. 자연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 태어났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상식이나 기본 사회생 하는 거 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다 해요. 이와 같이 풍수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만 전문적이라는 건 뭐냐?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풍수의 박사가 되고 정말 훌륭한 풍수가가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가수가 팔자에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을 태어났기 때문에 가수라는 거다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요, 나훈아 노래, 이미자 언니 노래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못해요. 그것은 그분들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가요 쪽으로. 저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풍수 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풍수를 하는 거고, 이와 같이 사람마다 각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다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입니다. 이 계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풍수지리학은 4가지 계파가 있다. 오늘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좀 이해는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이 풍수는 흥하고 망하는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설무당은 한 사람만 잡지만 서투른 풍수쟁이는 그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집안도 망치고 기업도 망치고 나라도 망칠 수 있는 게 풍수지리가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풍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만일 이 사람이 교수다, 풍수 이렇게 소문 엉뚱하게 알고 나란 일을 했다. 이거 큰일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경복궁이 좋은 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600년 전부터 정치로 나라가 발전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풍수가 역할이란 말입니다. 물론 경복궁은 정도전이라는 우리 직계 스승이 잡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때 잘못 잡았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증거가 됐다 이거죠. 600년 전 동안 우리가 정치로 나라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잘못 볼 수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공부를 못한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도 망칠 수 있는 게 풍수지리가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